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페이지 79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79페이지 자, 토막방수 형태 보도록 합니다. 토막방수. 자, 방수 도료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어보셨던 우레탄 도막방수나 에폭시 도막방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막방수 개념이 출제되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제일 처음에 지어질 때, 옛날에 지어질 때는 거의 뭔가 하면 아스팔트 방수 형태로 많이 방수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노후화가 되니까 장기 수성계획에서 방수를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가가 높은 걸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도막 방수 형태가 방수하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단가도 어느 정도 맞고, 그래서 이 도막 방수 형태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그럼 도막 방수는 장점적인 측면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장점에서 다른 방수가 가지지 못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시험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의 경량이라는 거, 가볍다는 거, 다른 방수에 비해서 어떻게? 경량,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습니다. 경량, 가볍다는 측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3번에 보시면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하다는 거. 그래서 자, 포인트가 이겁니다. 1번하고 3번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복잡 부위 시공도 용이하면서 보수공사가 용이합니다. 쉽게 보수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방수가 무슨 방수가 하면 아스팔트 방수가 가장 복잡습니다. 보통 아스팔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보통 8층, 10층 이랬죠. 여러 층으로 공사가 되고 그 위에 보호, 누름층, 마감층까지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 다양한 공사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얘는 그것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하고 3번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80페이지. 자, 공법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공법적인 측면에서 자, 코팅 공법하고 라이닝 공법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도포하면 코팅 공법이고, 라이닝 공법은 자, 거기 라이닝 공법은 그 체크합시다. 망상포. 그래서 이제 유리섬유나 합성섬유에 자, 망상포를 적층해서 도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망상포가 망으로 된 포죠. 이렇게 된 포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 포를 갖다가, 그래서 이 망상포, 이걸 이제 보강포라고 칭합니다. 시방서상은 보강포 이렇게 칭합니다. 보강포를 대놓고 거다가 도포해서 도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공법이다? 라이닝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공법 중에 지금 현재 라이닝 공법이 이 망상포, 보강포를 대놓고 이제 우리가 도포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균열 방지에 유리하죠. 얘가 이제 도막의 균열 방지에 유리합니다. 균열 방지에 유리한 것이 바로 이 라이닝 공법적인 측면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방수제의 조합, 비빔, 점도 조절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1번에 보시면 이액형형 방수제.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재료를 지금 현재 도막 방수를 할 때 이제 혼합이 돼 있는 것이 있고, 현장에서 재료를 혼합하는 것이 최소한 두 개의 재료 혼합하는 걸 이액형형 방수제라고 합니다. 자, 방수제는 자, 이 주제하고 경화제를 갖다가 섞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겁니다. 자, 이 도막 방수할 때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이 자,
혼합 기술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일회형을 쓰셔야 됩니다. 이미 배합이 다 돼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되고 현장에서 배합을 해서 쓰실 것 같으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이 전동 혼합기가 필요합니다. 혼합 기술이 필요합니다. 잘못 혼합을 해 놓으면요. 굉장히 도막이 빨리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저겁니다. 공사 잘하는 사람, 공사 못하는 사람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자, 특히 여러분들 모든 공사도 보면 공사를 깔끔하게 잘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못하는 분이 하면 방수 다 들뜹니다. 그래서 그 1번에서 이제 봐두실 거는 이겁니다. 그럼 이액형형 방수제는 혼합전동기를 써야 돼요. 그 1번에서 이 혼합전동기가 전동기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회전 속도가 느린 것을 써줘야 됩니다. 회전 속도가 느린 것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회전 속도가 빠른 걸 사용하면 자,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피놀 작은 공기구멍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도장면에 공기구멍들이 많은 어떻게 된 피놀이 생기면 바로 방수층이 어떻게 빨리 들뜸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무엇한 거? 느린 것. 느린 것을 써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방수제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 희석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희석제는 여러분들 보통 뭘 많이 씁니까? 주변에서 보면 신나나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 희석제를 사용하는데 희석제의 사용량은 프로떼지가 중요합니다. 2번에서 점도 조절할 때 희석제의 사용량, 그래서 희석제의 사용량은 프로떼지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퍼센트? 3%입니까? 5%입니까? 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여기에서는 5%인데 자, 저기에서 했던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적조에서 자, 이 벽돌 벽면을 청소할 때 있죠. 염산은 몇 퍼센트? 3%에. 거기에서 퍼센트는 3%고 여기에서는 5%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기억하십시오. 희석제의 사용량은 5%에. 그럼 이건 3%로 곤칠 가능성이 높아요. 3%. 그래서 5%가 쓰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좋은 시공시에 자, 우리가 알아두실 점은 그건 막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마다 외부를 가열한다는 것 체크합시다.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직접 온도를 높이면 안 됩니다.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려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뭘 도포한다? 프라이머 도포를 해줍니다. 프라이머가 자, 이 접착력을 좋게 해서 프라이머 하죠. 프라이머 도포해주고 나서 보강포 붙이기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자, 보강포를 자, 이 망상포를 대고 한다 했죠. 보강포를 대고 라이닝 공법을 하는데 그러면 보강포 붙이기도 어디부터 먼저 하라? 특수 부분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면 치켜 올린 부위, 오목, 모서리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치켜 올린 부 같은 특수 부위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붙이고 나서 어떻게 진행한다? 평면부로 진행을 하자는 거예요. 항상 기억합시다. 치켜 올린 부를 먼저 해주고 평면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옷을 입을 때 어느 부부터 먼저 입습니까? 특수옷부터 속옷부터 먼저 입고 겉옷 입습니다. 모든 게 기본 베이스가 이거예요. 그래서 치켜 올린 부를 먼저 하고 평면부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시험은 어떻게 낸다? 평면부를 먼저 붙이고 치켜 올린 오목옷을 나중에 붙인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정확히 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보강포의 겹침폭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이 보강포
이 보강포를 대어주고, 이제 그러면 보강포가, 아이고, 옥상 넓은데 그 큰 보강포가 없잖아요. 그러면 포를 겹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강포 겹친 폭하고 방수제 겹침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수제는 모르면 몇 cm 겹친다 그랬어요? 10cm, 100mm예요. 보강포 겹친 폭은 50mm 정도고, 그런데 이 방수제 겹침은요, 도막방수제 방수제 겹쳐 바르기는 이거는 얼마 된다? 100mm예요. 이거 겹쳐 바르기는 100mm고요. 그래서 이거 장난치는 겁니다, 시험은. 그래서 방수제 겹쳐 바르기는 100mm로 가지만 보강포는 몇 mm다? 50mm.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 필요한 게 이거예요. 방수제는 여러분들 기본 항상 특수한 조건 안 주어지면 아스팔트 방수에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이든 시멘트 액방이든 도막 방수든 시트 방수든 잘 모르면 기본 베이스는 얼마? 100mm. 자, 100mm로 가주라겠죠? 방수의 겹침은 기본 100mm가 기본 베이스다. 그런데 보강포는 방수제가 아니잖아요. 균열 방지나 또는 도막 두께 균일한 유지 목적 이런 걸 위해서 보강포를 대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방수제의 도포가 나옵니다. 자, 방수제 도포에서도 똑같습니다. 항상 기억하실 거 어디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 치켜 올림부 특수분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방수제 도포도 그래서 이제 방수제의 도포할 때도 동일합니다. 도포할 때도 어디부터 도포한다? 치켜 올림부를 먼저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치켜 올림부 특수부 있죠? 이 등을 먼저 하고 평면부로 평탄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기본 베이스입니다. 항상 치켜 올림부 특수부분을 먼저 하고 해준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방수제 겹쳐 바르기는 앞공정과 겹쳐 바르기에 동일한 위치에서 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위치를 피해서 해 주시고, 앞공정의 도포 방향과 어떻게? 직교에서 실시하라. 자, 그럼 이겁니다. 하도를 갖다가 제일 먼저 칠한 게 하도라겠죠? 하도를 X축으로 진행을 했으면 중도는 뭐다? Y축. 이렇게 진행하라. 이거. 중도는 이렇게 Y축으로 칠해 나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뭐다? 상도, 마무리를 뭐다? X축으로 다시 나가 주라는 겁니다. 직교에서 실시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프라이머 칠이 하도의 기본. 제일 먼저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도하고 갔다가 다음날 와서 칠합니다. 그게 기본인데 보통 하루 만에 다 하죠. 야매입니다. 하루 만에 다 하고 갑니다. 보통 공사할 때 제일 잘하는 분들은 바탕 있잖아요. 정리 새로 싹 다 하고 바탕이 나쁘면 빨리 들뜹니다. 그래서 바탕 처리를 다 하고 나서 하도하고 중도를 하고 다음날 와서 상도 마무리를 해주고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FM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날로 작업을 다 끝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방수의 좀 수명이 조금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저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5번 보시면 181페이지 상단 네 번째 줄 보시면 고무 아스팔트 도막 방수제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자, 항상 이겁니다. 자, 지붕이든 방수든 가장 기본이 뭐라 했습니까? 공사의 기본은 아래에서 위로 시공하는 게 기본. 항상 기억하세요. 특별한 규정이 안 주어지면 아래에서 위가 원칙이에요. 그럼 뭐만 예외라 했습니까? 어떤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통 어쩔 수 없이 있죠. 아스팔트 루핑 부착할 때 위에서 아래로 부착할 때는 그래서 그때는 얼마? 150mm 자 겹쳐주라 했죠. 이음해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미장공사나 도장공사는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합니다. 미장이나
도장공사 같은 위에서 아래로 하지만 보통 지붕과 방수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항상 그걸 베이스를 잡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에폭시계. 자, 에폭시계 도막 방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혹시나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 안 나오고 있는가 하면, 자, 기본 베이스 갈게요. 오케이? 방수는요, 옛날에 이론을 내다가 소송을 몇 번 당해가지고 요새는 전부 다 방수는 전부 다 시방서에서 낸다. 그걸 기본 잡으시. 그러면 에폭시계 도막 방수를 별도로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지는 않고 이론을 내면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폭시계 도막 방수, 도막이 단단하고 방수력이 크죠. 내약품성, 내마모성 우수한 거 다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이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에폭시계 도막 방수의 단점이 이 에폭시계 이제 도막 방수가 이 단점이 신축성이 없어요.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균열 방지 효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폭시가 균열 보수로는 사용되지만 균열 방지한다 이런 건 아니면 균열 방지 효과는 없습니다.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닥에 발라놨다고 해서 균열이 방지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이거 균열 보수로는 사용이 됩니다. 주입공법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하철 같은 데 균열 갔을 때 주사기로 이렇게 주입한 그 에폭시 수지예요. 그러면 틈새로 스며들어가 부착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균열 방지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떨어져요. 특히 태양에 대한 내구성, 외기 기후에 대한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상에는 사용 안 합니다. 옥상, 그래서 이런 지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옥상 방수 공사에는 사용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옥상에는 에폭시가 아닙니다. 에폭시가 아닌 우레탄 도막 방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하 주차장 바닥 끝인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있죠. 작년에 시험 한번 딱 지문 한 줄 언급을 해줬어요. 난 낼 줄 알아. 그 답은 만들었습니다. 합성 고분자계 종합 문제 만들어서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는 보통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것이 장점이 방금 뿌리가 뚫고 들어가는 이 방근. 그래서 뿌리근자인데 뿌리가 뚫고 들어가는 방지하는 성질이 좋습니다. 그걸 방근성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 나무 뿌리는요 바위나 이제 콘크리트 다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심으면 안 됩니다. 옥상에다 흙 갖다 놓고요 그냥 나무 심어 놓으면요 콘크리트 다 갈라집니다. 다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방근성이 우수합니다.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의 장점이 방근성이 우수해요. 그리고 시트 방수들이 뭐가 좋습니까? 신축성이 좋습니다.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시죠. 시트 방수가 신축성이 떨어진다 하면 틀려요. 신축성이 떨어지는 방수는 뭐다? 시멘트 계열이에요.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같은 경우다 신축성이 떨어지는 방수들이 항상 기본 베이스 잡아두세요. 누가 신축성이 떨어진다? 시멘트 계열은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트 방수들은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옥상 녹화방수 쪽에 사용하는 거야. 옥상에 요새 최근에 저걸 하고 있죠. 나무 심고 정보 하나 나오겠죠. 옥상 녹화방수 공사에 우리가 공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사용되는 게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입니다. 그런데 얘는 다층 방수법이 아니라겠죠. 이거는 시트 한 층인데, 그래서 시트 한 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트 한 층 가지고 방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층 방수법이 아니다. 그러면 다층 방수법은 누가 다층 방수법이라 했어요? 여러 겹으로 공사되는 것은 아스팔트.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가 여러 층이죠. 이 아스팔트 방수가 얘가 다층 방수죠. 다층 또는 여러 겹으로 공사되죠. 여러 겹으로 우리가 합니다. 다층 방수법입니다. 다층 방수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올해 시험도 지문을 잘 읽으세요. 자, 같은 단어를 써서 답을 만드는 걸 올해는 하나 더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앞전 시험에 2문제 냈어요. 작년에 20회 때는 1문제, 21회 때는 2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도 여러 겹으로 방수 공사한다 했고 시트 방수도 여러 겹으로 방수한다. 똑같이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면 같은 문장이 2번 나오면 둘 중에 한 놈이 답이에요. 항상. 올해도 연습할 거예요.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시험 치면서 잘 안 보입니다. 그게 눈에 안 띄는가 봐요. 나는 딱 보니까 야, 이것들 쉽게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딱 싶었는데, 그럼 같은 단어를 2번 씁니다. 그래서 앞전에 2문제 했어요. 20회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둘 다 강접합이라 해가지고 라멘 구조도 강접합이고 트러스 구조도 강접합이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한 놈은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올해는 3개를 아마 낼 겁니다. 3개를, 문제를. 하나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가르쳐 줄게.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입니다. 유일하게 이 관련 종목, 오지선다형 시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 요새 웬만하면 무슨 형입니까? 사지죠. 사지선다형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사지로 바뀐 것 같아. 오지였다가. 그래서 우리 오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탕에 물매 봐도록 합니다. 자, 물매는 50분의 1에서 얼마다? 20분의 1 체크하십시오. 바탕 물매.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의 물매는 50분의 1에서 얼마로 물매를 한다? 20분의 1.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경사를 둔 거예요. 특히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를 어디에 한다 했어요? 어디에? 옥상 녹화 방수 쪽에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물매를 조금 더 둡니다. 보통 아스팔트 방수나 이런 것들은 50분의 1에서 100분의 1이거든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 물매를 두는데, 자, 올해 물매를 하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요. 치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올해 시험에 전까지 물매를 전혀 언급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50분의 1에서 1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얘는 얼마로 간다? 50분의 1에서 20분. 더 경사를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 수치가 보통 100분의 1에서 아스팔트 방수 이런 거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의 개념이 되는데, 그럼 분모 이 수치가 커지면 더 완만해지고 분모 수치가 작아지면 어떻게 더 급한 경사다 이거예요. 그럼 합성 고분자 시트계 방수를 할 때 약간 경사를 조금 더 두라는 거예요. 아스팔트 방수는 얼마다?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인데 이거는 경사를 더 두자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공사할 때 프라이머 도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착제 도포하고 시트 붙이기 하는데 자 시트 붙이기에서 동일합니다. 1번 잘 봐두시고 1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 공법 그래서 이 고무계야. 자 거기 보면 고무계야.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1번에서 자 뒤에 나옵니다. 합성 수지계야에 따라서 수지계야 고무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고무계하고 수지계가 부착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러면 고무계는 일반 그 시트 붙이기마다 전에 오목 모서리 부분에 보강 덧붙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덧붙임. 그러면 쉽게 고무계는 보강 시트가 먼저라는 거예요. 보강 시트 덧붙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보강 시트 덧붙임이 먼저 진행하고 나서 뭐를 해야 된다? 평면부 시트 붙이기 하라. 일반부 시트 붙이기 하라는 겁니다. 일반부 시트 붙이기 하라 이겁니다. 일반부 시트 붙이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이거 전에 미리 덧붙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후 그걸 장난칠 거야. 붙이기마다 전이냐 후냐 한자만 바꿉니다. 많이 안 바꿉니다. 붙이기 전이냐 후냐 잘 보십시오. 그런데 합성 수지계의 경우는 일반 시트 붙인 후에 볼록못의 성형 고정물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성형 고정물은 무엇을 성형 고정물이라고 한다? 공장에서 일정한 형상으로 단면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을 성형이라고 해. 성형 고정물로 부착하라 이겁니다. 그럼 보강이 뭐다?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합성 수지계는 일반 시트마다 붙인 후입니다. 얘는 일반부 시트 붙인 후입니다. 일반부 시트 붙인 후가 돼요. 이것은 붙인 후에 자 보강이 성형 고정물 보강이 온다는 거야. 고정물로 보강을 해주라 이겁니다. 보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전이냐 후냐 이걸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고무계야 수지계에 따라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저거 정확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시면 7번에 자 페이지 82페이지 시트 접합부는 원칙 물매 위쪽 시트가 뭐다? 물매 아래쪽 시트 위로 온다. 자 꼭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 위로 그러면 경사부에 부착할 때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 위에 오면 자 이렇게 공사하라는 거죠. 이렇게 공사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 위로 가도록 처리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흘러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베이스 자 알아두시고 그래서 위쪽 시트 물론 아래쪽 위로 가야 돼. 위아래를 장난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봐두면서 자 거기 8번 보시면 자 상호간 접합폭에 대해서 해놨죠. 8번에 자 상호간 접합폭에 대해서 자 접합폭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틀려집니다. 가항 고무계요. 그러면 가항 고무계에 대해서는 얼마다? 100mm. 기본 우리가 방수의 10cm 100mm 겹침이 기본이에요. 가항 고무계는. 그런데 비가항 고무계일 때는 얼마다? 70mm네. 요거는 틀려집네. 비가항 고무계는 70mm고 염화 비닐 수지계는 40mm가 돼요. 염화 비닐 수지계는 얘는 40mm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보통은 전부 다 100mm가 기본인데 시트 방수이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접합폭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실링공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실링공사는 이걸 실링공사라고 했습니다. 실링제는 자, 의도적으로 재료와 재료 사이가 원래 줄눈이라고 했죠. 최근에 건축물을 외벽을 조립을 합니다. 외벽을 조립하다 보니까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 자, 외벽을 유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조립하면 그 재료와 재료 조인트가 생기는데 그것을 방수 처리해 주는 게 뭐다? 실링 방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링 방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자, 거기 자, 시공 관리적인 측면이 나오죠. 2번에 시공 관리. 뭐 강우나 강설시 이건 당연히 작업 안 해야 되겠죠. 시공을 안 해야 되겠고. 그리고 2번하고 뭐 3번입니다. 이거 공부해 놓으시면 되죠. 여기서 출제했고요. 또 언급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한 문제 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러면 현재 저온은 몇 도시다? 5도씨하고 고온은 30도씨 이상. 근데 구성부재 표면 온도는 얼마다? 50도씨.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고온 개념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돈이 오는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저기에서 했던 거 철골에서 도장공사 할 때 고온은 몇 도씨였습니까? 43도씨 이상이었잖아요. 맞죠? 43도씨 이상이었는데 여기는 43도씨가 아니 얼마다? 30도씨 이상이 틀려져요. 30도씨 이상이고 구성부재 표면 온도가 50도씨 이상입니다. 이거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습도는 몇 퍼센트? 85% 이상.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장난쳐서 냈던 거예요. 80%로 해서.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다습할 때는 85%. 그러면 습도는 잘 모르면 이렇게 가시면 돼. 습도는 잘 모르겠다. 그럼 기본 몇 프로? 아, 우리가 자주 나왔던 습도 다 85잖아. 맞죠? 에라이 모르겠다. 그럼 습도는 습도는 막 이상이 있고 초가 머리 아프다 이러면 할라까 머리 아파. 자 교수님들이 시방서 쓰는 분들이 교수들이 일정 직업을 하는데 건축이나 이런데 근데 그분들이 법적 지식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상 초과 미만 이걸 막 써.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거는 85% 초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이상으로 돼 있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하고 85% 잡고 무슨 작업만 취한다? 실란트. 유리공사에서 무슨 작업할 때? 실란트. 이 실란트 작업 중지해야 되는 거 이거는 습도가 몇 프로? 90%예요. 이거는 90% 이상이고 이거 자 이거는 90% 이상이고요. 이건 90% 이상이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 다섯 기준 몇 프로? 85%를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상이 있고 초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 장난쳐서 낼 분은 잘 없어. 그래서 자, 그럼 다섯 작업을 중지해 드리면 얘는 몇 프로? 80%. 이건 90%. 나머지는 모르면 몇 프로? 85%를 기준 잡아주시면 되는 게 85%. 정리해도. 그러면 실란트는 뭐가 실란트라고 했어요? 실란트 작업은? 실링은 의도적으로 줄눈을 두는 거겠죠? 줄눈을 방수치는 건 실링 방수고. 실란트는요, 틈새가 생긴데 메우는 작업하는 게 실란트입니다. 실란트는 이제 틈새가 발생했을 때, 자, 메우는 작업하는 게 때우는 작업. 이것이 뭐다? 실란트고. 실링 공사는 의도적으로 뭘 둔다? 줄눈을 두는 거예요. 이것을 실링 방수라고 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줄눈 구조를 보시면, 자, 그래서 그 알아두실 거, 거기 워킹 조인트 해놨죠? 줄눈 바닥 상태 해놨습니다.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줄눈 바닥에 접착 시 이면 접착 줄눈 구조여야 된다 나오죠? 체크하십시오. 워킹 조인트는 이면 접착 줄눈 구조였네. 이면입니다. 두 면.
그래서 모르면 워킹 두 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 되는 겁니까? 자, 이겁니다. 이면 접착 줄눈 구조라는 것은 실링제를 했을 때 어디를 부착시킨다는 거다? 여기 요 면하고 요 면만 접착시키겠다는 거. 이면. 그럼 바닥은 접착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뭐를 테이프를 부착한다 했잖아요. 둘 중에. 그러면 이 바닥에는 뭘 한다? 그래서 본드 브레이크. 본드 브레이크를 하거나 이면 접착 줄눈 구조로 하기 위해서 본드 브레이크를 쓰거나 아니면 줄눈 깊이가 깊을 때는 이 안에다가 뭐를 넣는다? 백업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자, 줄눈을 접착시키지 않게 해서 일정 정도를 뭔다? 백업제를 넣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백업제 충전. 그럼 백업제를 충전하거나 본드 브레이크, 이거 테이프라 했습니다.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예요. 본드 브레이크는. 접착시킨 거 브레이크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본드 브레이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다? 워킹 조인트. 워킹 조인트를 위해서 사용한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워킹 조인트가 뭐라 했으면 이면 접착 줄눈 구조예요. 이면. 그래서 어느 면만 접착시키겠다. 요 두 면입니다. 요쪽 두 면. 여기 그럼 밑에는 이걸 해서 접착시키지 않고 위는 공기니까. 그래서 이제 명심하십시오. 이면 접착 줄눈 구조가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뭐다? 기억하세요? 바로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크가 그 재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면 접착 줄눈 구조 워킹 조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3면 접착 줄눈 구조입니다. 그러면 얘들을 공사 안 하는 거야. 3면 접착 줄눈 구조로 하려고 하면 뭐라 하면 된다? 본드 브레이크하고 백업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접착시키는 거예요. 바탕에다가. 그럼 여기까지 접착시키면 몇 면? 3면. 노워킹. 그 무브먼트 움직임이 전혀 없는 조인트를 노워킹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워킹 조인트는 3면이고요. 3면 접착 줄눈 구조고 워킹 조인트가 2면 접착. 자, 그러면 보통 몇 면 접착 줄눈 구조로 할 것 같아요? 2면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워킹 조인트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워킹 조인트로. 워킹 조인트가 돼야지 파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거기, 그래서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얘들, 그래서 얘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본드 브레이크나 백업치. 그리고 시공은 그 순서에서 우리가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예,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넘겨보시면 저거 나와요. 페이지 84페이지 용어 정리죠.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내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선을 깨끗하게 해서 마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호용 테이프가 무엇이다? 마스킹 테이프고. 자, 그러면 이거는 다름 아닌 이거라 했죠. 여기 공사할 때 여기 부착해 준 테이프예요. 여기 이렇게 부착을 해줘야지 공사할 때 여기 주변이 안 더러워지잖아요. 라인이 딱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사할 때 항상 마스킹 테이프 이용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칠하다 그러면 여기 딱 부착하고 있죠? 딱 칠하고 나서 딱 되면 선이 이리 쫙 서잖아요. 옛날에 요랬죠. 조금 칠하다가 넘어가면 조금 더 칠하고 말이야. 자꾸 넓어지고 뚱땡이 되고 막 이러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백업제는 실링제 줄눈 깊이 소정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가 뭐다? 백업제입니다. 백업제. 그리고 본드 브레이크가 실링제를 절차에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는 본드 브레이크. 잘 기억하세요. 한 번은 내야 돼요. 한 번은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내고 있어요. 어떻게든 내요. 그러면 용어로 낼지 아니면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워킹 조인트 이면 접착 줄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있죠. 고르세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자, 이 두 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줄눈 깊이가 조정이 필요 없으면 본드 브레이크 테이프 바르고 공사하는 거고. 자,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할 때는 백업젤 충전하고 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시설 개소에 따른 방수 공사 있죠. 시설 개소에 따른 방수 공사는 요새 시방서 낸다고 잘 안 내고 있는 게요. 그래서 앞전에 저거 방섭청만 시험에 나온 겁니다. 방석공사. 그래서 이제 옥상 방수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건 저것만 체크하십시오. 딴 거 공부할 필요 없고 2번 84페이지 옥상 방수 공사에서는 그 2번 지하실 방수보다 아스팔트 침입도가 어떻게 크고 연하점 높은 거. 자, 이거 가지고 냈어요. 자, 이거 가르쳐줄게요. 옛날에 관리 실무에 먼저 나왔었습니다. 옛날은 자, 상대평가가 3, 4, 5회 때 상대평가를 했거든. 그 당시 관리 실무 쪽에 이 구조도 냈었어요. 그때 이게 그쪽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험에 나중에 나왔는데 나올 게 이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나오면 얘가 답이라 했거든. 얘가 답 만들었습니다. 근데 종합문제 만들 때. 옥상방수 전체적으로 낸 건 아니고 방수공사의 종합문제를 내면서 지문 따다 낸 겁니다. 그래서 왠가 지하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옥상은 온도 변화가 커요. 여름에는 덥고 맞죠? 여름에는 복사열에서 한 70도 정도 전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서 연하점도 높으면서 침입도도 큰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 85페이지면 지하실 방수, 안방수, 바깥방수 나오죠. 뭐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바깥방수는 바깥방수를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수층을 구조체 외측에다가 공사하는 게 무슨 방수? 바깥방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 파트는 왜 그런가 하면 교수님들도 짜증나는가 봐. 시험 낼 때마다 막 소송 걸리고 이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쪽을 안 내는 거 이유는 가르쳐 줄게. 시방서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자, 요새 방수는 어느 쪽에 가서 낸다 해서 시방서만 냅니다. 근거 있는 걸로 얘기해서 시방서만 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내는데 간단히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방수 항상 기억하십시오. 뭐부터 조성해야 된다? 바깥방수는 방수바탕 조성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미창 콘크리트 이 잡석 다짐을 하고 잡석 다짐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미창 콘크리트를 탓을 합니다. 미창 콘크리트 지정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미창 콘크리트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방수 바탕 조성입니다. 방수 바탕 조성을 해야 돼요.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합니다. 방수 바탕을 조성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무슨 공사가 진행된다? 바닥 방수층 공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미창 콘크리트 지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간다 했습니다. 바닥 방수층 시공하고 그리고 나서 바닥 구조체 시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바닥 구조체는 이중 슬래브 구조로 만들어져요. 이 바깥 방수는요 이중 슬래브 구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한다? 바로 바닥 구조체 공사를 들어갑니다.
바닥 구조체, 이것이 본공사입니다. 본공사 진행을 합니다. 본공사, 자, 시공을 합니다. 본공사 시공에 앞서서 이렇게 대줍니다. 이걸 정확히 알면 돼요. 자, 그럼 얘는요, 방수청 공사하고 나서 별도로 보호 누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구조체가 눌러주니까. 건물 무게가 누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 건물 무게가 누르고 있는데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아, 여러분, 건물 무게가 눌러주는데 방수청이 얼마나 힘이 좋아서 건물을 들어 올립니까? 못 들어 올립니다. 보호 누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벽은 공사할 때 원칙적으로 이게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벽을 이중구조 벽으로 만들어 이중벽 형태로 공사를 하는 게, 그래서 이중벽이 간접방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밖에는 철근 콘크리트 벽 구조체로 만들고 중간에 공간 두고 밖 안에를 벽돌로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수가 만들어서 밑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배수가 묻어둡니다. 다 서로 여기는 통기관 두고 이렇게 해서 다 물을 나중에 퍼냅니다. 펌프로. 그래서 지하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에 벽 구조체 공사를 하는 거예요. 벽 구조체 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벽 방수청 공사를 들어가는 게 일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벽 방수청 시공을 합니다. 벽 방수청 시공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 보호 누름벽을 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인가 하면 대매우기 할 때 포크레인으로 막 메웁니다. 그럼 포크레인으로 막 돌이 툭툭 치고 막 갖다 묻는데 방수청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호 누름벽돌을 공사를 합니다. 보호 누름벽 시공을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설계가.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건에다가 몇 번 잘못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여러분, 방수청이 이 구조체 바깥쪽에 있으니까 큰 수압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방수가 시공, 공사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방수입니다. 근데 방수는 좋습니다. 영구 방수 형태로 공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사 잘 하시면. 그리고 85페이지 방석공사가 나옵니다. 자, 방석공사는 지금 현재, 방석공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3회 나왔고요. 방석공사가 13회, 17회, 그리고 21회예요. 4회 간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회 간격. 그리고 앞에 바로 나온 데는 원래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방수는. 방수는 앞에 친데 잘 안 칩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아스팔트 방수 있죠. 20회 때 아스팔트 방수에서 시험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21회 때는 아스팔트가 안 나오고 종합 문제가 되면서 뭐다? 시트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든 거예요. 여러 겹으로 공사한다 이렇게. 패턴이 바뀝니다. 그러면 방석 공사는 힘들면 한번, 자, 나는 그래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한번 읽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파트 그래서 거기 보면 박판 시트계 방섭 자재가 있고요. 신축성 시트계 방섭 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박판 시트계 방섭 자재는요. 항상 뒤에 박판계는 뒤에 이 단어가 다 들어가요. 자재가. 뒤에 끝나는데 항상 뭐가 들어간다? 자재가 돼. 종이 적청 방섭 자재. 넘겨보시. 적청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섭 자재. 뒤에 들어가면 3번만 예외예요. 3번. 페이지 86페이지 보면 3번에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섭청만 이것만 3번만 위에 세 번째 86페이지
8번, 3번 있죠. 3번만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청이고 나머지는 뒤에 다 자재. 끝 문장이 뭘로 끝난다? 자재로 끝납니다. 자재로. 자재로 끝납니다. 자재로. 그런데 2번에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자재 나오죠. 밑에 보시면 얘는 자재로 안 끝납니다. 그래서 비닐 필름 방습지, 폴리에틸렌 방습청, 3번에 교착성인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청, 그리고 방습청 테이프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재로 끝나지 않아요.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러면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자재 있죠. 이걸 공부해 놓으세요. 종류를. 얘를 공부해 놓으십시오. 다음은 내면 얘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축성.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자재를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종류를 한번 봐두세요. 얘를. 지문 써도 얘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88페이지. 자, 미장 및 타일 공사 있죠. 자, 미장 및 타일 공사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문제면 미장 하나, 타일 하나 이렇게 냅니다. 미장 하나, 타일 하나 이렇게 출제되고, 한 문제가 되면 그때의 출제위원들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미장이나 타일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두 문제가 나오면 각각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장 공사는 무슨 공사다? 바르는 공사죠. 타일은 부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같은 경우도 종합적으로 해서 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상 보면요. 자,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는 타일이에요. 타일은 개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미장은 이미 낼 만큼 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종합편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장공사는. 그래서 앞전에도 미장공사 했죠. 종합으로 낸 거야. 그래서 박스로 낸 겁니다. 미장공사는 이미 낼 만큼 다 냈어요. 그래서 미장공사는 전반적인 종합 문제다. 얘는. 이건 전반적 종합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장은. 이거는 종합 문제로 출제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휴식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보십시오. 와서 푸셨으면